오늘의 오디오북 흔들리는 마음을 안아주는 힘 스토아 철학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에서 영감을 받은 이야기 영장 인트로 오늘 이 영상을 틀기까지의 마음. 안녕하세요, 생울랩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눌러준 당신은 지금 마음 한구석이 조금은 아니 꽤 많이 흔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딱히 큰 사건이 없었는데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한숨이 먼저 나오는 날이 있죠. 오늘도 또 버텨야 되네. 뭐가 그렇게 힘든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벅차다. 몸은 어떻게든 움직이는데 마음이 먼저 주저앉아 버리는 날. 하려던 일을 미루고 핸드폰을 들었다 놨다 하다가 영상만 몇 개 넘겨보고 그러다 문득 이렇게 생각이 찾아옵니다. 아, 또 하루 날리겠구나. 나 왜 이렇게 약해졌지? 혹시 지금 그 마음으로 여기에 온 건가요? 오늘 생울랩은 흔들리는 마음을 고치려는 이야기가 아니라 흔들리는 마음을 안아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옛날 한 철학자는 이런 취지의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건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이다. 오늘 이 시간은 세상이 정해놓은 속도가 아니라 당신 마음의 속도로 천천히 걸어가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누워서 눈을 감고 이 이야기만 같이 들어도 충분합니다. 한번 같이 숨부터 고를까요?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아주 길게 내쉬어봅니다. 좋아요. 이제 오늘의 긴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1장. 마음이 흔들리는 날. 진짜 먼저 무너지는 것. 마음이 흔들리는 날. 사실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하루의 계획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내가 나를 믿는 마음입니다. 아침에 알람을 끄고 한참을 누워있다 보면 머릿속에서 이런 말들이 자동 재생됩니다. 또 이렇게 시작이네. 오늘도 어제처럼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이러다가 진짜 인생 망하는 거 아니냐. 이때 우리는 내가 느끼는 감정보다 내가 나에게 던지는 말로 더 상처를 받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건 사실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기분이 좋았다가 별 이유 없이 가라앉았다가 어느 날은 작은 말에도 눈물이 나고 어느 날은 아무렇지도 않은 척 웃을 수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말합니다. 별일 없는데 왜 그래? 유난 떨지 마. 그냥 넘겨.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부터 흔들리는 마음을 들키지 않으려고 더 세게, 더 단단한 척 버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원하는 건 단단한 연기가 아니라 부드러운 이해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만큼은 흔들리는 자신을 탓하는 대신 아, 내가 지금 많이 지쳐있구나. 조금만 다르게 바라봐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장.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할까? 라는 자기 비난에 마음이 휘청거리는 순간 거의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나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이 정도 일에 왜 이렇게 흔들려? 멘탈 좀 단단했으면 좋겠다. 이 말들은 얼핏 보면 나를 단련시키는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지친 마음을 더 몰아붙이는 채찍일 뿐입니다. 예민하다는 건 문제가 많은 사람의 증거가 아니라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의 증거입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냥 무너질 뿐입니다. 상처받지 않으려고. 마음을 두껍게 감싸버린 사람은 조금 덜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만큼 기쁨도 덜 느끼고 위로도 덜 느끼고 연결감도 덜 느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흔들리는 당신은 아직 세상과 관계 맺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움직이고 누군가의 표정에 상처를 받고 누군가의 한숨에 같이 가슴을 졸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만큼은 이렇게 살짝 바꿔 말해보면 어떨까요?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할까? 대신 나는 아직도 이렇게 많이 느끼면서 살고 있구나. 그 문장 하나가 자기 비난의 늪에서 조금은 빠져나오게 해줄지도 모릅니다. 3장. 생각이 만들어낸 폭풍 사건과 생각을 분리하는 연습. 한 스토아 철학자는 이런 취지의 말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해 우리가 내리는 판단이다. 이 말을 우리의 하루에 대입해볼까요? 친구가 평소보다 말이 적다. 내가 뭔가 기분 나쁘게 했나? 연락이 조금 늦게 온다. 나랑 대화하는 게 재미없나 봐. 상대가 바빠서 잠시 신경을 못 쓰고 있는 것 뿐일 수도 있는데 우리의 생각은 그 위에 나를 싫어해서 그런가? 내가 별로라서 그런가? 라는 상상을 더 얹습니다. 사건은 작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그 사건에 해석, 추측, 상상, 과거의 상처를 덕지덕지 붙이면서 작은 물방울이 폭풍이 되는 겁니다. 이걸 이중고통이라고 불러도 좋겠습니다. 한 번은 실제 상황 때문에 아프고 한 번은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때문에 또 아프고 우리가 해야 하는 건 생각을 없애버리려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건 사건이고 이건 내 생각이다라고 살짝 구분해보는 연습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사실 친구가 오늘 연락이 조금 늦었다. 생각, 나랑 이야기하기 싫어서 그런 걸 거야. 이렇게 나누어보는 순간 머릿속에서 하나의 거대한 진실처럼 느껴지던 것이 아, 절반은 그냥 내가 만든 이야기구나. 조금은 가볍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4장. 감정을 밀어내지 말고 우리 편으로 데려오는 법. 힘들 때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는 그냥 넘겨, 생각하지 마, 웬만하면 신경 쓰지 마일 겁니다. 이 말들은
선의에서 나오는 말이지만 실제로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감정은 무시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무시할수록 더 크게 돌아옵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건 놀란 아이에게 울지마 라고 소리치는 것과 비슷합니다. 울음을 당장은 멈출 수 있을지 몰라도 아이는 더 크게 겁을 먹게 됩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감정에게 자리를 조금 내주는 일입니다. 이걸 바라봐주기라고 해볼 수 있겠습니다. 나는 지금 불안하다. 나는 지금 서운하다. 나는 지금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나의 감정을 조용히 정확한 이름으로 불러주는 것. 이건 도망치는 게 아니라 감정을 나의 편으로 데려오는 행동입니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의 나는 이런 일을 겪었고 그래서 이런 감정을 느끼는 중이다. 이 한 문장이 감정과 나 사이에 작은 거리를 만들어줍니다. 감정이 나를 휘두르는 자리에서 나는 감정을 바라보는 자리로 조금씩 이동하게 됩니다. 5장. 스스로에게 건네는 말의 힘. 나를 공격하는 문장에서 지키는 문장으로 생각해보면 하루 종일 가장 많이 나에게 말을 거는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나입니다. 그런데 그 말의 내용이 대부분 이런 식일 때가 많습니다. 너 또 이랬네? 그래서 네가 안 되는 거야. 남들 다 하는 걸 왜 너만 못하냐? 이 말들을 남이 나에게 했다면 어떨까요? 아마 우리는 그 사람 곁을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하루에도 몇 번씩 몇 년 동안이나 나 스스로에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만큼은 조금 다른 문장으로 나에게 말을 건네보면 어떨까요? 오늘도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어. 이 정도면 진짜 많이 버티고 있는 거야. 지금 힘든 건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오래 버텨온 탓일 수도 있어. 조금 느려도 괜찮아. 나한테는 나만의 속도가 있으니까. 이 말들이 당장 상황을 바꾸지는 못해도 상황을 버티고 있는 나를 조금은 지켜줍니다. 마음을 치유하는 건 거창한 철학이나 거대한 결심이 아니라 이렇게 작은 문장 하나씩의 힘일지도 모릅니다. 6장. 몸이 먼저 보내는 신호들. 그리고 숨 하나의 힘. 마음이 힘들어질 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건 머리가 아니라 몸일 때가 많습니다. 어디가 아픈지 정확히 말할 수는 없는데 그냥 전반적으로 무겁고 기운이 빠지고 몸이 축 처지고 숨이 얕아지는 느낌? 가슴이 답답하거나 목이 꽉 막힌 느낌이 들거나 머리가 이상하게 맑지 않은 날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또 이렇게 말하죠. 왜 이렇게 늘어졌지? 정신 차려야지. 하지만 어쩌면 몸은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 지금 많이 지쳤어. 제발 잠깐만 멈춰줘. 이럴 때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지만 강력한 도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숨입니다. 지금 혹시 가능하다면 같이 한번 해볼까요? 코로 천천히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십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입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들이마신 것보다 조금 더 길게 내쉽니다. 이걸 5번에서 10번 정도 천천히 반복해보는 겁니다. 포인트는 깊게가 아니라 천천히입니다. 특히 내쉬는 숨을 길게 가져가는 것. 이건 단순한 호흡 운동을 넘어서 몸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당장은 도망치지 않아도 괜찮아. 지금은 싸우는 시간이 아니라 숨 고르는 시간이다. 마음이 너무 시끄러울 때 머리를 설득하기보다 몸을 조금씩 진정시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감정의 파도는 조금씩 잔잔해질 수 있습니다. 7장. 관계 속에서 흔들릴 때 내가 잘못된 사람이라 느껴질 때 마음이 가장 많이 흔들리는 순간은 대부분 관계 속에서입니다. 누군가의 한마디, 누군가의 무심한 태도, 예전만큼 뜨겁지 않은 대화, 점점 줄어드는 연락. 이런 것들이 겹치면 우리는 거의 자동으로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역시 나랑 있으면 재미없나 봐. 내가 별로니까 점점 멀어지는 거겠지? 나는 사람을 오래 붙잡지 못하는 사람인가 보다. 관계가 흔들릴 때 가장 먼저 흔들리는 건 상대가 아니라 나에 대한 평가입니다. 하지만 관계는 언제나 둘이 만듭니다. 상대에게도 그의 삶이 있고 그의 사정이 있고 그의 속도가 있습니다. 당신에게도 당신만의 리듬과 당신만의 마음의 흐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 둘 사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진심을 다하고 그 이후의 결과를 전부 내 잘못으로만 돌리지 않는 연습입니다. 만약 지금 누군가와의 관계 때문에 마음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면 이렇게 조용히 말해줘도 좋겠습니다. 그래도 나는 사람을 진심으로 좋아해보려 했던 사람이구나. 그래도 나는 누군가와 깊이 연결되고 싶어 했던 사람이구나. 그 마음 자체가 당신을 결코 하찮은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8장.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 통제할 수 있는 것과 내려놓아야 할 것. 불안은 대부분 미래를 향합니다. 앞으로 나는 잘 살 수 있을까? 이 일은 어떻게 될까? 지금 이 상태가 계속되면 어쩌지? 우리는 나에게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머릿속에서 이미 여러 버전으로 최악의 결말까지 시뮬레이션합니다. 그때마다 몸은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난 것처럼 긴장하고 쪼그라들고 지쳐갑니다. 스토아 철학에서는 오랫동안 이런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내일 비가 올지, 사람들의 평가가 어떨지, 세상 분위기가 어떻게 변할지 이건 내가 당장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내가 한번 숨을 더 고르는 것, 오늘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조금 덜 하는 것, 오늘 내 몸을 조금 더 쉬게 하는 것,
이건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미래 전체를 바꾸려 하면 우리는 너무 빨리 지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안에서 내가 줄 수 있는 작은 손잡이 하나를 찾으면 그게 바로 삶의 방향키가 됩니다. 오늘의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한 가지는 무엇일까? 그게 잠깐의 휴식일 수도 있고 한 줄의 메모일 수도 있고 한 번의 깊은 숨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소해 보이는 선택들이 모여서 당신의 하루를 만들고 당신의 내일을 서서히 바꾸게 됩니다. 9장. 오늘을 마무리하는 5분 루틴. 흔들린 마음을 안아주는 작은 의식. 이제 이 오디오북이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이 밤을 조금 덜 거칠게 건너가기 위한 5분짜리 작은 루틴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가능하다면 눈을 감고 따라와 주세요. 1분째 숨. 편하게 앉거나 누워서 코로 숨을 들이마십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입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조금 더 길게 내쉽니다. 이걸 몇 번 반복하면서 속으로 이렇게 말해봅니다. 이 숨은 오늘 하루를 버텨낸 나를 위한 작은 선물이다. 2분째 몸. 이제 몸으로 시선을 옮겨봅니다. 발가락은 지금 어떤 느낌인지, 무릎은 허벅지는 어떤지, 허리는 아프지 않은지, 어깨는 얼마나 올라가 있는지, 턱은 꽉 물려있지는 않은지 한 부분씩 천천히 살펴보면서 힘이 들어가 있는 곳이 있다면 조금씩 풀어줍니다. 오늘도 이 몸으로 하루를 버텨줘서 고마워. 이 말을 몸 곳곳에 건네준다고 상상해도 좋습니다. 2분째 마음. 이제 마음을 떠올립니다. 오늘 하루 나를 괴롭혔던 생각들, 나를 흔들어 놓았던 말들, 나를 작아지게 했던 장면들, 그 앞에 서 있는 나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래도 너 오늘 여기까지 잘 왔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버텨줬잖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이 세 문장 중 딱 한 문장이라도 진심을 담아 나에게 들려줄 수 있다면 오늘 이 밤은 조금 다른 결말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10장 마무리. 흔들리는 너에게 남기고 싶은 한 문장. 오늘 이 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준 당신에게 정말 진심으로 말해주고 싶습니다. 흔들리는 너도 여전히 괜찮고 여전히 살아내고 있다. 흔들렸다는 건 여전히 버티고 있다는 뜻이고 여전히 느끼고 있다는 뜻이고 여전히 연결되고 싶다는 뜻입니다. 오늘의 흔들림이 당신의 전부가 아니듯 오늘의 무너짐도 당신 인생의 결론이 아닙니다. 그저 오늘은 조금 더 힘들었던 하루였을 뿐입니다. 오늘 이 밤 잠들기 전에 이 한 문장만 한 번 더 떠올려주세요. 나는 흔들려도 괜찮다. 잠시 멈춰도 괜찮다. 지금 이 순간에 나는 이미 충분히 애쓰고 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눈을 감아주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잘 버티고 있습니다. 랜딩, 구독과 좋아요에 대한 아주 조용한 부탁. 여기까지 함께해준 당신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혹시 이 오디오북이 당신의 마음을 아주 조금이라도 덜 외롭게 만들었다면, 조금이라도 숨쉬기 편하게 해주었다면 생운랩에게 조용히 신호를 보내주세요. 구독 그리고 좋아요 크게 티내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저 이런 긴 위로를 가끔은 또 듣고 싶다라는 마음이 든다면 그 마음을 구독과 좋아요로 살짝 남겨주세요. 그 한 번의 클릭이 생운랩에게는 다음 위로를 준비할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살아낸 당신 정말 잘했고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속도로, 당신의 호흡으로 오늘의 밤을 천천히 건너가 보세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정말로 충분합니다.